반갑습니다. 신선한입니다. 오늘의 시황은 다음 지지 2035 코스닥 654를 지켜보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영상을 찍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서서 서 있는데요. 제가 이제 PC를 이렇게 하도 앉아 있다 보니까 배만 나와서 뭐 간단한 다른 걸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서서 볼 수 있게끔 컴퓨터를 만지고 할 수 있게끔 나름대로 이렇게 뭘 받쳐놓고 이렇게 했어요. 만들었어요. 근데 발바닥이 아프네. 서서 하려니까. 그리고 노안이 와서 글자가 잘 안 보여. 컴퓨터에. 멀리 있다 보니까. 서서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불편함이 좀 있네요.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뭐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그죠? 다들. 뭐 저는 뭐 자주는 안 봤지만 시장이 좋으나 안 좋으나 뭐 쳐다보고 지켜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어쨌든 간에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어요. 오후에 더 밀렸는데 오후에 그래도 밑꼬리를 달아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중국 발 화웨이 딸하고 중국 스타급들 세금 때린 건 판핑비니에서 이어서 그런 부분 뉴스가 나와서 그런지 중국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같이 밀렸어요. 계속. 일단은 제가 오늘 장전에 올렸던 뉴스부터 시작해갖고 오늘 하루 종일 나온 뉴스들 일정을 한번 쭉 보는 걸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침에 이제 암호화폐가 폭락을 했었어요. 암호화폐가 10% 이상. 이제 암호화폐는 거의 거기 아직 매매를 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어쩔 수 없이 들고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거래소의 보안 문제도 뉴스 계속 나오죠. 꾸준하게. 어젠가에도 뉴스가 나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안 문제가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거래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자전 거래를 일부러 시키고 있는 부분도 얘기가 나왔었고 일단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관련주들 관련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주식에는 블록체인권으로서는 움직일 수 있으나 암호화폐권으로서는 움직이기가 상당히 이제 어려운 부분이 됐어요. 그러니까 자전 거래를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거래소에 자전 거래를 유도를 하는 거죠. 유도를 했고 또 보안 문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고 그리고 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이런 여러 문제가 있고 또 암호화폐 채굴이죠. 채굴. 암호화폐 채굴 그걸 뭐라고 그러죠? 채굴 갑자기 단어 말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단어가 옛날에 알았던 단어들이 바로바로 안 떠오르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운동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암호화폐 채굴 비용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채굴 효율이라고 생각이 안 나네. 채굴 단가가 안 맞죠? 맞지 않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요. 그죠? 다 부정적인 뉴스예요. 거기다가 또 뭐가 있냐면 요거에 이제 연관돼서 이제 관련된 사업이 뭐가 있냐면 또 반도체 쪽에도 관계가 되죠. 그죠? 관련주도 관련이 되니까 지난번에 재고 재고 얘기가 뉴스가 나왔었죠. 그래갖고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 있죠. 과다 재고 해갖고 그래픽 그래갖고
어쨌든 간에 뉴스를 이렇게 한 번 본 게 그냥 지나가지만 저도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 내용들 보여드리는 거가 똑같이 제가 저도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 사실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별도로 메모를 해놓고 체크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찍으면서도 생각나는 대로 바로바로 제가 이렇게 떠오르는 대로 이렇게 딱 적는 건데, 이 내용들을 여러분 딱 보시면 같이 링크를 해서 이 내용을 한 내용으로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얘기고 꼭 알아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매매를 하든 이거를 응? 암호화폐 매매를 하든 아니면 이 관련주를 매매를 하든 그 2차 관련주 반도체 그래픽 관련주를 매매를 하든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뉴스를 그런 식으로 보고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굳이 기억을 못 하겠지만 또 나이 드시면 머리가 또 안 돌아가요. 저같이. 그렇지만 습관화 시켜야 된다는 얘기지. 그런 부분들을. 그런 얘기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고 습관화 시켜야 된다. 몸에 배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 어제 제가 한일사료 대두 문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죠? 한일사료 제가 대두 문제 얘기했는데 오늘 바로 뉴스가 나오네요. 그죠? 중국이 미 대두 수입 준비 중이다. 어제 얘기했던 얘기 그대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하락이 이 휴장권에 더 영향을 받았다고 저는 봐요. 휴장이 안 됐으면 응? 응? 보합을 유지했으면 오늘 무난한 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응? 미국 장이 쉬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 응? 정상 거래해서 보합 유지했으면 무난한 시장이었을 것이다 이거죠. 했으면 국내 시장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또 넘어가고 이제 부산항 환적 물량 이거는 뭐와 관련되냐? 해운 그죠? 해운하고 관련되는 문제예요. 그죠? 관련주 해운 그냥 관련주라고만 하고 해운은 안 했네. 관련주 해운 관련주 실적 향상에 주목을 해야 돼요. 그 실적이 이 얘기는 결국에 얘기하면 20.5%가 증가했다는 얘기, 실적이 좋아질 거란 얘기예요. 11월에도 고공행진, 그냥 행진이 아니라 고공행진이에요. 고공. 응? 고공행진이다네. 고공. 그럼 실적이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적 시즌에 어제는 내가 그랬잖아요. 안 좋은 뉴스, 부정적인 뉴스 보고 실적 시즌에 매매를 하지 말아야 했고, 오늘은 공공 이제 실적 시즌에 해운주를 잡아야겠지. 그죠? 응? 잡아야겠죠. 그리고 또 북한주하고 관련이 되잖아요. 또 북한주하고도. 북한하고도. 낮은하고 선봉, 뭐 낮은 선봉하고, 동해 쪽이 하고, 응? 서해 쪽 하고, 다 할 거고. 어차피. 다 관련되니까, 이건 뭐, 그러니까 철도가 우선이고, 도로가 우선이지만, 나중에, 일단 물류가 움직이면 철도 물류가 생길 수도 있고, 해운 물류가 생길 거 아니에요.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관련이 된다. 그리고 RFHC 5G 조기 투자 가능성, 이 조기 투자 가능성 얘기는 이게 무슨 얘기지? 나 내용은 안 읽어봤지만 이 제목만 봐서는 이게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벌써 하고 있는데 5G를 무슨 얘기냐? 내년 실적이 더 기대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 반영이 된다 얘기겠죠. 실적이 12월 달에 투자를 하고 뭐 어쩌고 해서 내년에 실적이 이제 나타난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실행이 된 상태라고 본다 이거죠. 하고 있거나 진행을 하고 있거나 실행된 상태로 본다 이거죠. 다만 그게 실적으로 안 나타났기 때문에 실적으로 내년에 나올 것이다. 그래서 실적 시즌에 매매를 할 수 있으나
지금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뭐 굳이 반대는 안 하지만은 뭐 적극적인 추천은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5G는 일단은 뉴스 다 나왔고 실행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신규 이 개념의 투자를 보다는 보강이나 보완하는 그런 개념의 투자로 본다. 그러니까 이제 실적 시즌을 기준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게 긍정적으로. 그러면 그 이 효과에 의한 긍정적인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는 보강이나 보완 투자로 보기 때문에 이때는 단타성 매매로 보는 게 유효하리라고 본다라는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파라다이스, 이 파라다이스가 방송 추천하고 전문가들 일부 추천하고 있습니다. 중국 발권 요 앞에 나왔을 때, 뉴스 나왔을 때뭐 이렇게 추천이 나왔던 종목입니다. 개미탐은 종목이 잘 안 가요. 저도 이거 GKL인가 그거 매매하다가 그냥 약보합에 그냥 정리해버렸는데 안 가서. 어쨌든 간에 영업이 개선 전망을 합니다. 요 뒤에 보면은 요과 관련돼서 뉴스가 나옵니다. 인천에 그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라는 뉴스가 나옵니다. 파라다이스. 그러니까 이거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저 매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예? 뉴스를 띄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뭐 뉴스를 인천 쪽에 대단지 그 뭐 한다고 말 많았잖아요. 옛날부터 나온 얘기를 다시 이제 뉴스로 내보내는 거. 내년부터 착공을 한다. 그랬다가 뭐 착공 안 한다 그러면 그만인 거니까 어차피.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 뒤에 장후에 나중에 같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매주 이번 주에 보면은 오늘도,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그랬고 그 앞에 주에도 그랬고 그 앞에 주에도 그랬고 월요일날 주가를 띄워버려요. 그리고 계속 밀어요. 그런 식으로 이번 최근 주가가 계속 그런 식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월요일 날은 보통 주가가 관망이거나 약보합이거나 그랬어요. 약보합이나 관망 뭐 그런 개념이 강했는데 월요일이라서.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패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월요일 날인가? 그죠. 월요일 날인가 내가 시황 설명을 할 때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주가를 띄웠는데 계속 유지를 할지 밀지 한번 지켜는 봐야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닌가 다를까 계속 밀었어요. 지금 이번 주에 그 우려가 지금 현실로 나타난 상태고, 어쨌든 간에 그 지수가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상단 돌파를 해서 박스 상단을 돌파를 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와 버린 상태예요. 응? 그 재돌파를 여부를 지켜봐야 되는데 다시 내려왔으니까 박스 상단부 밑으로 상단선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돌파를 할지, 지금 20선을 지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밀릴지를 봐야 된다라고 장전에, 이게 장전입니다. 장후에는 밀렸어요. 다 밑으로 밀렸는데 어쨌든 간에 장전에 그거를 관종을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응? 차트로 보면 장전에 이때 20선을 지키나 안 지키나 보고, 지난번에 뚫었잖아. 여기를 뚫었잖아. 이 선을 2130 얼마인가를. 이거를 돌파를 하느냐 지지를 하느냐를 봐야 되는데 지지를커녕 밀려버렸죠. 그냥. 응?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걸 관종을 해라. 밀리는지 안 밀리는지 그걸 보고 판단을 해라. 즉 종목을 매매할지 어떻게 할지, 손절지 아니면 이 수익 실현할지 신규로 매매를 자제를 할지 판단을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포괄적으로 포함된 얘기예요. 이 얘기가. 그러면서 이제 지금은 장전에 이제 관정을 한다. 한창 올랐다 내려왔죠. 문배도 올랐다 내려왔고 하여튼 다 올랐다 내려왔어요. 종목들이 올랐다 내려왔는데 이제 매매를 이제 나는 이제 한창 하고 좀 문배를 했어요. 사실 대동을 지금 잡았다가 별로 수익 못 받고 이건 안 했고, 얘는 안 잡혔고 얘도 별로 수익 못 받고, 하여튼간에 두 개인가는 수익을 받고 이 두 개인가는 별로 지지부진했고 그랬습니다.
그래 오전장은 시작을 했습니다. 장이 시작을 했고 스타트를 끊어서 양지수 매도로 오전장은 이제 하락을 막 했어요. 그래서 529종목만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하락을 오전장은 예상을 한다. 오전장 하락 예상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규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 얘기는. 그러면서 이제 어제 이제 아침에 미리 언급한 대로 가스관, 이 가스관 관련주들이죠. 가스관 관련주 중소형 철강들이 움직였어요. 아침에 제가 예상한 대로 어제 미리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요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래놓고 다시 내려왔지. 꼬리 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뭐 이번 달뿐만 아니라 뭐 앞에 달도 그렇고 수급이 별로 빈약하니까 뭐 화학 쪽에 양수기 붙었어도 뭐 크게 힘을 받는 게 아니죠. 뉴스가 이런저런 오전장에 이런저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 뉴스를 봤을 때 눈에 띈 창에 뉴스를 링크 걸은 거니까 제가 안 봤을 때 다른 뉴스가 나온 거는 뭐 제가 여기 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그 많은 뉴스를 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대충 그냥 눈에 띈다라는 것만 여기에 링크 걸려 올려놓은 거니까 보시란 얘기로 제가 그냥 해놓은 거니까 이거는 뭐 참고를 하시고 이걸 자세히 보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보시든지 제 블로그 와서 링크를 클릭하시든지 그러면 됩니다. 요 얘기가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나오더라고요. 꼭 굳이 넷마블 뿐만 아니라 신작이나 업그레이드 후에 주가가 게임즈들이 하락을 했다고 해서 그 얘기가 뉴스가 많이 나왔어요. 장 후에도 나오더라고 그 뉴스가. 그리고 상승은 이제 이게 오전장인데 오전장 좀 지나서 내가 여기 공간을 빈 거는 요걸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본 거예요. 보니까 370이라 아까 500 몇 개 했잖아요. 근데 371개로 줄었어요. 줄은 상태에서 이제 코스닥인 수급은 없고 코스피는 운수창고, 화학, 통신. 아까 화학은 계속 그랬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은 뭐 양수급이 붙었더라도 빈약하기 때문에 시장에 영향 크게 주는 것도 아니고 개별 종목들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힘을 못 받아요. 올리다가 그냥 밀리는 그런 현상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추격 매수하다가 물리는 현상들이 많이 생긴 거죠. 그리고 RFHIC 이거 아까 위에 장전에 나온 뉴스, 장전에 나온 뉴스를 그대로 얘기해 주죠. RFHIC 그죠? 여기 장전에 나온 뉴스를 그대로 얘기해 주잖아요. 7% 하락했죠. 마이너스 7%. 장전에는 이런 뉴스를 올려놓고 조기 투자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뉴스, 장전에는 이런 뉴스를 올려놓고 이런 뉴스를 올려놓고 막판에는 저 시작하니까 7% 마이너스 7% 하락시켜버리고 개미들이 이런데 낚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말한 대로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이렇게 같이 뉴스를 올린 거예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걸어줄 수 있는데 나중에 올려드린 게 뭐냐면 시간차를 느끼시라고. 장전에 이 뉴스가 나왔는데 장후에 이 뉴스가 나와버려요. 이걸 보고 들어가시면은 이제 5G 좋지 뭐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제 꼭지가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래갖고 차트는 안 봤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매물바지가 돼버린 거지 개미들이 이 뉴스를 보고 들어간 사람들. 그러니까 뉴스를 판단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교육용으로 제가 같이 올려드리는 거고, 골든브릿지 이건 뭐 맨날 나오는 얘기고 주기적으로 나오는 얘기지. 나오는 애들은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이런 애들은. 그러면서 주가를 갖고 한 번씩 장난도 치기도 하고 뭐 아닐 때는 뭐 폭락도 시키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요 얘기는 요 얘기도 중요한 얘기. 은행권 이익 늘어 자본 비율도 상승한다. 이건 자본 비율권 해갖고 한번 문제가 됐던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 은행은 악화, 그 인터넷 은행이 안 좋다, 자본 비율이 안 좋다, 그 얘기죠. 얘네는 상승했고 얘네는 그 맞춰야 된다고 하면서 한때 그 뉴스에 여러 번 나왔을 겁니다. 그래갖고 은행주가 많이 밀렸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이렇게 긍정적으로 뉴스를 내보냈네.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세부적인 거는요. 자, 그리고 오후장에 들어섰습니다. 오후장에 들어가서 이 종목, 상승 종목이 233 종목 더 줄었어. 371개에서 오후장 바로 전에 뭐 이렇게 줄어버린 거예요. 2000 몇 개에서 233개면 얼마나 많이 줄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하락 추세를 방향을 오후에, 여기서는 아까 그 오후장 시작하기 전에 오전장 후반부 마무리 지을 때쯤에 종합물류하고 중소형 철강의 상승을 지키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저점을 찍고 장중 저점을 찍고 반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전장에 하락을 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다시 반등을 할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락을 할지를 지켜봐야 합니다. 예, 변곡점으로 본 거예요. 저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올려주길 바라는 거지. 일단 주가는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근데 여기서는 보니까 오후장 들어서 오후장에 이제 나중에 보니까 오후장 이때 언제 봤노? 1시 넘어서 봤겠죠? 2시 안 돼서 봤겠지. 근데 방향을 타락 추세로 잡아버린 거죠. 계속 밀고 있으니까 밀고 있는 상황을 딱 봤을 때 이건 되돌릴 수가 없겠구나. 응? 그나마 다행이면 밑꼬리 달고 달아주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이 글을 쳤습니다. 응? 이 글을 그러니까 2차 지지점을 모두 이탈했으니까 아까 말한 그 지지점을 이탈을 했습니다. 이탈을 해서 모두 이탈했기 때문에 그나마 윗골이 달고 2차 지지점에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로 봤죠. 근데 이제 그냥 추세로 봤을 때는 그럴 기망이 안 보였어요. 근데 주가라는 건 모르는 거니까 혹시나 싶어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약에 더 밀리면 쭉쭉 밀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35하고 654였어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거죠. 이건 저 더 한참 밑에니까. 더 밑에잖아요. 그죠? 이걸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시장을 보니까 또 엘컴텍 또 난리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항상 그랬죠. 시장 안 좋을 때는 뭘 보라고 그랬어요. 무선주, 정치주, 뭐 품절주, 뭐 어떨 때는 관리 종목도 볼 때가 있고 동전주 그런 것들 보라고 그랬죠. 이 웰컴텍도 그러면서 내가 웰컴텍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 같이 난리치고 있었고 진시 우선주들이 계급등했어요. 내가 진스 얘기만 했어요. 제시 애들만 돌아가면서 다 올라가죠. 돌아가면서 한 번씩 비비비비 그러잖아요. 튀고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진시 애들 계속 이번 주 내내 돌아가면서 다 움직였어요. 물론 저도 매매를 못했어요. 저는 뭐 돈이 많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진시들을 다 잡아놓고 그냥 묻어놨으면 바닥이라고 생각했을 때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그냥 묻어놓는 게 아직 단기 매매지만은 그냥 이렇게 좀 내려왔다 많이 내려왔다 싶을 때 조금씩 잡아놨으면 조금씩이라도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매매가 됐죠. 진시 같은 경우 계속 돌아가면서 올라갔으니까. 앞에 주간 전략에 보시면 그 진시들 나중에 뭐 주간 전략 때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번 주 주간 전략 작성할 때 다 올라갔을 거예요. 한 번씩 그 종목 언급했던 종목들. 그리고 이제 프레스센터 이제 코엑스 이제 기자실이죠. 기자 그 코엑스하고 워커힐 그 호텔 예약을 비워놨다라는 징후소리 막 나왔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그때가 얘가 이제 지난번에 찌라시 돈다고 하는 게 김정은 방북 18일부터인가 해서 국내 방문하면 그리고 철도 착공식이 아니라 뭐야 기공식이라고 했나? 하여튼 그거
어? 사러 올 시점도 그 전후가 될 거라는, 아마 그거 전후해서 막 이리저리 해서 맞춰서 오지 않을까라는 찌라시 돈다고 내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제가 방송에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지금 설이죠, 설. 팩트는 없고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장후에 보니까 이제 밑꼬리, 지수 밑꼬리 안 달고 이탈한 상태로 마감되었습니다. 그래서 2035하고 654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승 290 종목이고, 그러니까 좀 올랐죠. 233에서 한 뭐 60주 60개가 좀 더 올라갔네. 상승이. 상승 섹터는 자동차, 통신밖에 없었는데 나머지 다 하락했어요. 섹터가. 그러니까 뭐 거의 상승한 게 없죠. 얘네들도 뭐 그렇게 무거운 애들이니까 또 그렇게 크게 상승을 하지도 않았지만, 무거운 애들이라서 그랬고, 뭐 기타 뉴스들이 이렇게 장후에 나왔습니다. 여기 나왔네. 영종도 카지노, 테마파크, 복합 리조트 내년 착공, 파라다이스 GKL 등등 이렇게 있겠죠. 카지노주. 광동제약은 또 지난번 제 방에서 물어보신 분 수익 챙기셨는지 모르겠네. 아마 제가 얘기했던 그 저항선을 아마 안 찍고 좀 올라가는 척하다가 아마 밀린 걸로 아는데, 예? 광동제약 들고 계셨던 분은 지금 제가 매도 후 재매 가격 근처일 거예요. 아마 지금 얘가 겨울 계절주기 때문에 그 근처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그 근처일 건데 한번 지켜보시고, 만약에 홀딩 하고 계시면 지켜보고 계시고, 지지선을 아마 지지를 횡보를 하거나 아마 지지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매도했으면 지난번에 얘기한 그 가격대에서 매수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저도 몇 번 매매한 종목이죠. 여기 이제 방산주. 자, 그리고 이제 저녁 뉴스. 저녁에 이제 시간에가 이제 철도주가 움직였어요. 시간에. 오늘 장중에 안 움직이고 시간에 움직이더라고요. 아, 제가 들고 있었는데 철도주 수익 안 챙기고 있었는데 나중에 밀려갖고 파랑이 돼갖고, 어쨌든 간에 그렇고,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가 154만 주를 처분했다고 합니다. 아니, 테마색이 셀트론 헬스케어를 처분했다는 거죠. 지분을. 여기 또 통신장비 또 나오네. KMW. 긍정적인 뉴스를 자꾸 내보낸다는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의심하고 봐야 돼요. 더 올렸다는 게 아니라 일단 배부르다 그런 얘기. 일단은 얼마큼 어느 정도 먹었다, 먹고 있다, 수익 중이다, 그런 뜻으로 저는 이 글을 보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글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 배는 부른 상태다. 뭐 좀 더 먹고 트름하고 내려올까, 뭐 어쩔까 좀 고민 중이다, 그런 뜻이. 니네들 좀 붙어주면 가볍게 쉽게 넘기고,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주가를 차트는 확인한 게 아닙니다. 뉴스만 좀 보고 그냥 해석을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나중에 차트 보고 확인을 별도로 해야 되지만, 그래서 제 얘기가, 얘가 하락하고 있는데 하락을 엄청 했는데 지금 내려왔을 수도 있죠. 오늘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고점에서의 이 뉴스가, 고점에서 나온 뉴스, 어느 정도 상승한 부분에서 나온 뉴스가 아니냐, 그런 뜻이죠. 만약에 하락하고 있으면은 이거 하락을 막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지지를 잡아주게 하기 위해서 자기네 돈으로만 지지를 가격을 잡아주는 게 아니라, 받쳐주는 게 아니라 개미들 돈으로 받쳐주고 쓰면 하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갖고 흔들어서 그 개미들
떨구고 뭐 하면서 자기네 단가도 낮추고 아니면 수익도 챙기고 뭐 하여튼 그렇게 장난을 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여기 나오잖아요. 게임즈 신작의 저주 뉴스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판다. 그걸 여기서 그대로 얘기를 하잖아요. 게임주. 그러니까 손해를 많이 봤다. 개미들이. 그 얘기의 결론은. 이월드. 이월드. 얘도 많이 연동성이 큰한데 뉴스 내보내네. 이낙연. 구미 방문. 그리고 구미에 5,300억 원 국책 사업이 있다 이거예요. 5G 테스트 베드. 홈케어 가전. 혁신지원센터, 스마트업 파크 공성, 국방산업 육성, 로봇 등 이런 사업을 한다 이겁니다. 구미에서. 그러니까 이거 뭐 종목으로 구별할 수 없는 부분들이죠. 다 해당되지 뭐 4차 산업부터 해갖고 4차 산업, 방위산업, 시스템 다 해당됩니다. 민노총 광정 일자리 도 이 얘기는 광주 지역 노조들은 찬성하는데 얘네는 찬성. 사실은 이 민노총 제가 30년 전에부터 얘기했지만 비정규직이 30년 전에는 없었어요.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협력업체가 막 생길 때예요. 도급이 막 생길 때고 비정규직은 이란 용어는 안 나왔을 때예요. 이때는. 근데 얘네들이 왜 생겼는지 알아요? 얘네들이 얘네들한테 갑질 엄청 했어요. 정직이 어깨 힘주고 완장차고 개뿔 말단인데도 완장찬 것 같이 대단한 위세를 치웠어요. 저는 대기업 출신이니까 더 잘합니다. 얘네들 때문에 생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비정규직이 이런 것들이 자기네 거 안 뺏기겠다고 해서. 그리고 회사가 망하든 안 망하든 상관이 없었어요. 얘네들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못 받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국민의 반 이상이 노동자인데 왜 민노총을 지지를 안 하는? 생각을 바보가 아니라 생각 안 되나 그거? 지네 이기주의 조직이 이기주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얘네만 이기주의인 게 아니죠. 우리나라 모든 조직이 다 그렇지만 제가 항상 뭐 얘기하죠. 비관론자 같이 막 항상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만 제가 잘못된 걸 얘기하는 거지 뭐 무조건 비관적으로 보는 게 저도 상당한 긍정주의자입니다. 낙관주의자고 어쨌든 간에 근데 그런 부분이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정신 차려야 된다. 개혁 대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 그런 얘기예요. 무리지택 요새 안 움직이죠. 상용화 비대면 오늘 요새 그 은행 관련해 갖고 뉴스 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는 안 봤는데 그 관련된 뉴스인 것 같습니다. 5대 자사주 24조 사들였다. 24조 주식시장에 24조였으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지금 9조를 뭐 무너뜨리니 어쩌니 8조니 그러고 있는데 주식시장이 24조를 사들였다는 거예요. 자사주를 받아먹었다는 얘기지 올린 게 아니고 밑에 받쳐놓고 개미들 탁 폭락시키고 공매도 치고 하니까 이제 거기서 투매 받고 반대매매 받아먹은 거지 자사주로. 응? 그러니까 주가 하락에 얘네는 뭐 희낙락이죠. 투자를 뭐 할 데는 없고 경제 시장이 상황이 불안정하니까 돈 있는 애들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쩐주들은 이런 하락시장에서는 더 좋아한다고. 경제가 안 좋으면 쉽게 돈 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투자를 안 한다고. 왜? 현금을 확보해 놓는다고. 왜? M&A 기업들 흑자 기업들 공짜로 먹으려고. 더군다나 재벌들은 더 한다고. 왜 얘네가 안 하겠어요? 바보도 아니고. 당연히 사업 안 하고 그냥 거저 생기는 돈인데. 이 지분도 확보를 해놓으면 자사주 매입해 놓으면 나중에 자기네가 올라갈 건 더 잘할 거 아니에요. 그때 팔면 되니까. 응? 이것만은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송동 얘기 또 나오죠. 조선소
누가 가져가냐 뭐. LG화학 요거 참 관심 있게 봤는데 첫 흑자네. 첫 흑자가 참 의미 있는 얘기입니다. LG 배터리에 대시면 얘기하면 배터리 사업이 흑자가 이제 전환이 LG에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선발대로 LG에서 흑자를 내면 기타 다른 기업들도 실적을 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배터리 사업이 실적주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곧 실적주가 될 수 있으니까 내년도에는 배터리의 실적주로 전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관심 있게 보세요. 뉴스를 그냥 뉴스 이렇게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뉴스 나오면 안 봐. 이렇게 그냥 쑥 지나갔을 거 아니에요. 내가 설명 안 해줬으면. 첫 흑전에다 하고 그냥 배터리 흑전에 그랬나 보다. 뭐 LG화학 뭐 이리저리 하고 뭐 그런데 뭐 매수 안 할 건데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관심 없으니까 내가 안 들고 있으니까 내가 매매 안 할 거니까 넘어가 버린다고. 얘만 보지 말라는 얘기지. 전기차 배터리 실적주로 전환을 바뀌어버리면 미래산업에다가 성장산업에다가 실적주에다가 쓰리고에 따따블이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배터리주들이 지금 많이 내려오잖아요. 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려면 되는 거예요. 그랬다가 나중에 저점이다 싶을 때 기술적 차트로도 만들어진다 싶을 때 부담 없이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왜? 이 뉴스를 봐놨으니까. 이 뉴스를 봤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참 이런 거는 책으로도 얘기해 줄 수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경험으로 보고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참 중요한 얘기. 응? 어떤 기법보다도 중요한 얘기들이 이런 것들은 이런 걸 잘 습득하고 연습하고 훈련하면 얼마나 좋아요. 저같이 이렇게 설명을 안 해줄 건데 다른데 어디도. 그리고 이제 요게 이제 화웨이 부회장 체포 쇼크에 급락해갖고 H주 홍콩 H주 2.57% 급락했다고 그러잖아요. 유사뉴스가 나왔죠. 오늘 스타들 세금 때린 거 그래갖고 막 때릴 때 이거 확 같이 때려갖고 확 밀어버리는 거죠. 중국도 저는 그 작전 시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한국하고 중국이 작전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증권 거래세 이건 뭐 연말 되면 연말 때쯤 되면 심심하게 나오는 얘기인데 최소한 인하 예상을 하는데 작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인하를 안 하려는지 폐지까지는 안 할 거고 뭐 어차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요거 이제 제가 이제 요거 얘기하면서 어제 얘기했었죠. 동양철강 어제는 지켜봤었는데 어제는 얘네들이 안 움직였거든요. 그러다가 오늘 움직인 것 같더라고. 물론 다 꼬리 달았겠지. 지수가 밀리니까. 오늘 올랐던 애들이 다 지수 밀리니까 다 꼬리 달았을 거예요. 꼬리 다른 애들이 많았을 거예요, 오늘. 카논 시스템하고 이제 쌍용양해가 이제 조단위 매물이 얘가 3조인가 그렇고 얘가 2조인가 그럴 거예요. 얘가 7조인가 그리고 얘가 3조인가 2조인가 그렇고 6곳이 매물이 나왔다라는데 뉴스 내가 보다 여기 있죠. 딜라이브, 홈플러스, 리츠, 네파, 항원 시스템 7조네 7조. 쌍용항해 3조, 웅진, 교보생명이 크네요 2조, 태림포장 1조, 할리스커피, 전주페이퍼, 밥잡코리아, 영실업, 영실업이 옷가게인가? 종이, 옷, 통, 식품. 하여튼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금액이 크니까 그리고 또 상장돼 있는 애죠. 그러니까 이제 뉴스에 잡아놓고 나오는 겁니다. 판구 PNG 미스퍼 남자라서 생일 때 잘 모르는데 이 광고를 봤기 때문에 미스퍼 광고하는 걸 봤기 때문에 얘가 이제 판매 전면 중단. 그러면 큰 거 아니에요, 그죠? 전면 중단.
관련주도 얘만 그리겠어요? 그럼 다른 관련주도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응? 하는 거고, 일단 지수를 차트를 한번 봅시다. 제목이 다음 지지 2035 654 였으니까 지수를 보면 제가 이 선을 코스피입니다. 오늘 여기서 지키는데 내려왔잖아요. 그래갖고 내가 어제인가는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위에 다시 그대로 내려놨었어. 지금 여기 내일 뭐 여기 찍을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거랑 같이 요 박스로 가서 이렇게 갈지. 근데 지금 뭐 장대 음봉이니까 이 추세선 옛날에 그려놨던 추세선인데 이 추세선을 따라서 흘러내렸다가 다시 올릴지, 그냥 아니면 요 중간에 2074 요 선을 지지로 해서 버틸지, 그것도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뭐 하단은 여기까지 본다 이거죠. 2035인가 33인가.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똑같잖아요. 차트가 똑같잖아요. 코스피나 똑같이 보면 되는 거죠. 그 654 해놓은 거고, 원래는 코스닥은 여기서 지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지지를 해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밀렸어요. 제가 말한 그 가격대를 밀어 지지점을 이탈했어요. 둘 다.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별로 뭐 좋지는 않다. 어쨌든 간에 이번 주가 첫째 주죠. 다음 주 둘째 주. 그렇지 뭐. 그럼 중반 이후에 요새는 보니까 그 금요일, 월요일 그게 이제 패턴이 월요일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옛날엔 수요일이 고점이었어요. 주중으로 치면. 그러면 이제 월요일이 고점이 되잖아요. 지금 패턴이 바뀌니까. 패턴이 바뀌어서. 그럼 월요일이 고점이 되고, 그 월요일부터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는 수요일이 고점이 돼서 수요일부터 이제 목금이 흘러내렸어요. 근데 요새는 월요일이 고점이 되고, 응? 화, 수 흘러내리고 있잖아요. 지금 오늘이 6일이면 목요일이네. 계속 흘러내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금요일날 살짝 반등 주고, 월요일날 고점 치고, 내리고. 그런지 안 그런지 한번 지켜봅시다. 이번 주에. 똑같이 또 그렇게 가는지 안 가는지. 물론 이제 말한 대로 생각한 대로 그렇게 움직인다는 게 그러면 웃긴 거지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어쨌든 간에 그런 가상적인 소설을 한번 쓰고 시장을 지켜보는 걸로.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그런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대응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돼요. 아무 생각 멍 때리고 있다가 멍하게 그러면 뭘 어떻게 해야지, 뭘 봐야 되지, 뭘 체크를 해야지, 뭘 확인해야 되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하냐? 횡보에 대한 예상도 해놓고, 상승에 대한 예상도 해놓고, 하락에 대한 예상도 해놓고, 그렇게 판단하는 거라는 거죠. 그걸 예상을 안 해놓으면 지금 멍해서 다음 하락을 해도 멍, 상승해도 멍, 횡보해도 멍, 뭐예요? 개죠, 개. 밥 주면 안 짖고, 밥 안 주면 짖고, 멍. 개가 되지 맙시다. 오늘의 시황 신비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